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청와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싱가포르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이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싱가포르 국민들께 라고 하는 그 국민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어로 people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국민으로 통용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정체에 따라서 정치 체제 거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people을 인민으로 해석해야 바른 경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인민으로 써주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이것을 알아둡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것은 글이기는 한데 본인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50년 싱가포르가 이룬 기적은 싱가포르 국민들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문장을 정말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국민은 인민으로 고치고 국가 운영이라기보다는 정부 운영으로 고치는 것이 그들도 항상 정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지난 50년 싱가포르가 이룬 기적은 싱가포르 인민들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제 여기에서 전반부 싱가포르 인민들의 삶을 바꿨다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싱가포르가 이룬 기적은 싱가포르 인민들의 삶을 바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영문도 같이 게시를 해 놓았는데 그 뜻을 좀 참조하게 되면 싱가포르 인민들의 삶을 변혁시켰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보다 뜻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기적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결국 이것을 바꾼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될 것이고 그 싱가포르 정부가 어떻게 인민들의 삶을 변혁시켰을까? 그것을 자료에 바탕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최혜림의 책, 그리고 VOA 코리아의 기사, 또 엔조이 싱가포르라는 책, 위키피디아, 이러한 자료들, 주로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인민행동당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 정부는 벌써 59년째 계속 이 정당이 선거를 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정당이 계속 여당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주 충분히 장기 독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운영의 대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인민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부 운영의 원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이면 전체 인민이 될 텐데 그 개인이 모인 인민을 위해서 정부는 일하지 않는다. 정부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국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권자를 두고 결국은 그 구성원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개인을 위해서 정책은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바로 그 정부를 위하여 운영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민들이여 싱가포르가 살아남기 위하여 개인의 삶은 희생하라.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경제성장하고 싱가포르의 질서, 법질서라든지 각종 생활질서, 정치질서 이러한 것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민주주의나 인권은 중요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항상 경제성장을 하고 나서 민주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도 대단히 다르죠.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 정부를 향해서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바로 이러한 나름대로 선을 추구한다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공동체 자체, 싱가포르 정부라는 것 자체 이런 것이다 보니 결국 인민들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작은 범죄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법으로 규제해놓고 국민을 통제하는 겁니다. 인민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법 집행을 정말 용서 없이 집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법의 원칙이기는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법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가령 피고인이라고 한다면은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라 질서 유지가 중요하니까 질서를 깨뜨렸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겠죠. 바로 정부의 사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의 법원이 하겠죠.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에 법원의 판사도 인민행동당 출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 집행이 정말 용서 없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세계에서 간 외국인들은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 그 부유한 정도도 상당하고 또 깨끗하고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장기간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 다음과 같은 가치관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가치관이 인민 개인의 가치관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이때 인민에는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 집행을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렇게 살벌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 법이 무엇인가? 싱가포르에서 법은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질서를 확고히 하는 도구인 것이죠. 개인 권리 보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싱가포르 정부라고 하는 그런 조직, 그렇다는 것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이렇게 법을 질서 유지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이 있다. 그러면 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하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판단을 당시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입장에서 할 겁니다. 이것이 법의 최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조치를 할 때 그것이 1990년대였다고 하는데 그때 개혁을 하면서 초급 법원, 우리 같으면은 그 제일 말단에 있는 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그 초급 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 그 양대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을 할 때 요금을 내도록, 재판을 받을 때 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들이 아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한 단면인데, 쓸데없이 그 법원에 제소하지 마라 이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재판이 질질 끌고 하게 되면 그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 경우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결국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나 돈이나 또 인력이나. 그래서 시간을 끌지 못하게 정부가 기관을 만들어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형을 확정할 때 이전에는 법관 두 사람이 사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를 했고, 그러면 의견이 좀 나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법개혁 조치를 하면서 법관 한 사람이 심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그 인권 보호에서는 역행하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지를 보고 쓴 책이라든지 그런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차가 설 수 있는 구역과 설 수 없는 구역이 있죠. 우리 같으면은 자유롭게 잠시 멈춰 있거나 하는데 일체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택시 승강장에서만 택시를 승차할 수 있었다. 그냥 말만 들으면 당연하지 않느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정해진 룰대로, 규칙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더구나 전체 주민이 이렇다고 할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리걸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믿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원래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균등하지 않죠. 아마도 이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강제라든지 위압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순서를 정확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철 안에서 일단 타면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릴 목적지에서 내린다고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안에서 행렬을 지어서 사람들이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싱가포르에서 나는 이것을 원한다. 너희들은 아니어도 나는 원한다. 나 하나는 좀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어떠냐. 이런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에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눈앞에 보는 듯이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그 규율을 잘 지키는 그러한 그 사회, 그곳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연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하는 것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법률을 잘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법률을 너무 잘 지키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싱가포르에서 현재 그 인민들을 규율하는 그 규칙들이 너무나 세세하다 하는 것이죠. 좀 굵직한 것이 아니고 세밀한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꼭 좋은 것일까, 선뜻 박수를 보내기는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과거의 일이기는 한데 이제는 좀 생활화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껴라. 주머니를 졸라 매라.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분수를 알고 근면하게 일해라.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그 위압감이 느껴지지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법과 질서, 규범을 철저히 지켜라.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라. 이런 것, 그런 것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서 이런 것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야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껌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시위도 금지되고, 자기의 집에서, 집 안에서 커튼을 치지 않은 상태로 윗옷을, 상의를 벗고 있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벌금을 부과할 것인가? 그 부분이 아주 신경 쓰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금지를 하려면 위반을 적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반을 적발하려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어야 하겠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들은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을 경찰 요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경찰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한국의 자치경찰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보게 되는군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신체형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스로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태형의 문제인데, 이 태형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리는 형벌인가? 그것은 강도, 인질, 마약, 폭동, 반사회적 행위, 마약 거래, 불법 체류, 이런 죄를 범했을 때 현재는 남성만 이 형벌을 가한다고 합니다. 18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 한해서 금고형과 함께 병행해서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폭동이라든지 반사회적 행위 같은 것이 싱가포르에서는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서 적용이 된다 하는 면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연루될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 행위 같은 경우는 제법 몇 해 전인가 한데 미국의 18세 소년이 자동차에 그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던 그 일로 해서 태형 처벌을, 그 형 집행을 받았던 그것이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공회의소 이야기로는 그 태형에 사용하는 회초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무 막대라고 해야 하겠죠. 이것은 물에 불려서 탄력성을 높인 등나무로 제작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태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현지 그 답사라고 할까, 현지에 직접 갔다 오면서 그 교정본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소개하겠습니다. 태형의 집행 방법을 이 보고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의 장소는 그 수용 중인 교도소의 옥상을 사용할 때가 많고, 그리고 사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형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불러내서 형 집행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죄수들에게 그 불안감으로 그 형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형장에 끌려나가게 되면 일단 죄수는 옷을 모두 벗겨서 완전히 벗긴 다음에 허리에 두터운 벨트를 채우고, 그것은 왜냐하면 태형을 집행하는 도중에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 손발을 형틀에 고정해서 묶는다고 합니다. 태형 집행을 할 때는 두세 명의 교도관이나 담당관이 입회하고 그 자리에 간호사 한 명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태형 집행에 사용하는 도구는 길이 1.2m, 두께 약 3cm 정도의 등나무라고 합니다. 태형의 집행 방식도 이 보고서에서는 써놓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3명이 교대로 서너 발자국 뒤쪽에서 달려나오면서 체중을 이 등나무 회초리에 실어 힘껏 내리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1분에 한 대만 때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통은 그 미국인 18세 소년 같은 경우에는 태형 4대를 집행받았죠. 그래서 형 집행 도중에 피부가 갈라지고 출혈이 있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고, 또
1분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이어서 또 매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겨우 1.2m짜리 회초리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태형 후유증이 정신적인 장애까지 나타나고 또 생명에 위해를 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그 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현재 이 태형이 싱가포르 인민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사는 것을 차라리 원한다. 그래서 이 태형만큼은 피하겠다고 그 사정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민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다 하는 부분이 대단히 우려가 되는 그러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부가 보기에 어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인민이, 우리 같으면 국민이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인간은 정신적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공포심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은 21세기에는 변명할 여지 없는 악한 일이죠. 어떻든 이러한 아주 무서운 법 집행, 그리고 세밀한 법적 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싱가포르 인민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상당히 무질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정부와 법 질서에 순종하는 인민으로 되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의 거리가 깨끗하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인민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결코 칭송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내용 중에 그 뒷부분을 다시 살펴볼 것인데,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0년 싱가포르가 이룬 기적은 싱가포르 인민들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국민은 인민으로, 국가는 정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싱가포르는 정부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기적이다. 라고 한 그 부분을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정부 운영의 모범을 보여준 싱가포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정부인가? 그것을 알아보아야 하겠죠.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여당, 그것은 보수정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일 민주당이 이 인민행동당처럼 계속 집권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 보수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의 보수 정당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인민행동당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계속 여당 노릇을 하고 있다. 장기 독재 체제이다 하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1959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1968년 무렵에는
무려 13년 동안 야당이 없이 국회를 인민행동당이 장악한 그런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총리인 리셴룽, 그는 그 이전, 그 전전의 총리, 장기 집권을 했던 총리인 리콴유 총리의 장남이라고 하죠. 자료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임계순의 책,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정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명목으로 체포와 구금을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그 권력을 공고히 했다. 이런 자료가 있고,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일 때 죄목이 흔히 명예훼손이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민들도 예외 없이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구속되고 그런 처벌을 받았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후진국화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요즘에 그런 이름이 자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VOA 코리아의 기사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면에 있어서 북한과 유사하다. 검열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등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독재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들은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싱가포르 정부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정부 운영의 모범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정부 운영의 모범이라고 한다면 정부를 운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따라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질서 안에 자유가 충만한 도시였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곳곳에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있다고 합시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를 뜻한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안에는, 내부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법이, 그들의 질서가 작용하겠죠. 그러면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문재인의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안에서의 자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의 평화, 문재인 안에서의 자유. 묘하게 오버랩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싱가포르의 질서 안에 자유가 충만했다 하는 것은, 더구나 충만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구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의 편, 문재인 일당,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벌금이나 체벌이나 투옥으로 이러한 강제 수단을 강화해서 국민이 법을 지키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통제된 사회 공동체, 싱가포르 같으면 통제된 도시 공동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도 거의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심시티를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같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그 구상을 보면 이 도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사유재산제를 공유제로 바꾸는 이념의 실험대로 쓰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독재로 가는 그런 길을 꿈꾸고 있다, 그런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싱가포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왜 싱가포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리셴룽의 싱가포르, 거기에 가서 그곳이 참 마음에 들어 했던 자가 북한의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면 기적 같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기적을 참 좋아하죠. 그러면 이 김정은, 리셴룽, 그리고 문재인, 이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왜 이들은 그러한 통제된 사회 또는 도시공동체, 사유재산제가 없어지고 공유제로 가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들의 유사성이라고 한 것은 결국 사람들을 반듯하게 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철학이 곧 신의 뜻처럼 아주 좋은 것이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장기 집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명은 장기 집권하고 있죠. 그리고 여권도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통제 조직을 경영하고 싶어 한다. 심시티,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인정되지 않겠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뒤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것이 발전인가?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퇴행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리셴룽에게 앞으로 50년 동안 또 장기 집권할 것을 축원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문재인 씨도 같은 꿈을 꾸는가? 그도 50년 장기 집권, 아니 50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종신제를 꿈꾸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꿈은 아마도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잠들어 있지 않는 한은.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싱가포르처럼 과거 50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지 않았죠. 대한민국이 오늘날만큼 경제적으로
탄탄한 자리에 올라서는데 그는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재인 씨는 리콴유가 아닙니다. 리콴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부, 또 그의 실천력,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는 또 김일성도 아닙니다. 김일성처럼 강제든 뭐든 어버이 수령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세계에서 상위권 국가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리걸마인드 수준은 당연히 싱가포르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꿈은 헛꿈이고 발칙한 꿈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불충한 꿈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먼 과거를 기어이 좇겠다, 뒤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가 시간관념, 시대관념에 있어서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그것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